월요 유튜브 저는 미쿠가 조전입니다. 네, 오늘은 제 아들 이한이가 이 테니스 레슨을 받으러 가야 돼가지고 오늘은 저희 동네 테니스장에 지금 가고 있고요. 도착을 했습니다. 저희 동네에 있는 이 하이스쿨인데 여기 하이스쿨에 있는 테니스장에서 제 아들 지금 테니스를 배우고 있고요. 그러면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 이 차 있지 않습니까? 이 차가 R350 이 머세데스 벤츠거든요. 벤츠에서 나온 이 R350 조금 지금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지금 지저분하긴 한데 차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여기 R350가 이렇게 있고 제 이 R350에 대해서 또 잠깐 한번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머세데스 벤츠에서 나온 미니밴이고요. 제가 이것을 사게 된 이유가 2010년도 있지 않습니까? 제 딸이 2010년도에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차량이 굉장히 커다란 차량이 또 그때도 여러 개 있었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커다란 그 컨버전 밴이라고 해가지고 일명 연예인 밴이라고도 하죠. 예전에 이 한국에 이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타고 다니던 굉장히 커다란 그 밴 있지 않습니까? 그 밴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또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? 너무나 큰데다가 거기에다가 기름을 많이 먹잖아요. 기름을 너무나 많이 먹다 보니까 야, 이거 안 되겠다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차량이 굉장히 높아요. 차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무데나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. 파킹렛을 본다고 하면은 들어갈 수 있는 그 높이가 있습니다. 높이가 있어가지고 이 차는 타고 다니기가 좀 불편하다 라고 해가지고 특히 가장 불편한 점은 바로 기름이죠. 기름을 아주 퍼 먹어가지고 요거는 안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미니밴을 알아보고 있습니다. 제 딸도 태어나고 가족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세단 같은 것보다는 미니밴을 사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미니밴을 알아봤죠. 미니밴을 알아보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이 미니밴을 본다고 하면은 이 미니밴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? 여러 가지가 있는 것들 중에 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타고 다니는 미니밴은 바로 혼다에서 나온 이 오디세이나 아니면은 이 도요타 시에나거든요. 여기 캘리포니아,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두 차량의 미니밴이 가장 많이 팔립니다. 그리고 이 중고 시장에도 가장 많고 당연히 저는 이제 중고를 사려고 이렇게 또 알아보고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 하이스쿨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? 저희 동네에 있는 이 하이스쿨인데 하이스쿨이 매우 커가지고 무슨 대학교인 줄 알았어요. 미국은 이런 학교 이렇게 만드는데 항상 돈을 아끼지는 않더라고요. 어쨌든 동네에 있는 이 하이스쿨도 굉장히 멋지면서 그러면서 또 계속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미니밴을 사야 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커맘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. 미국에서 이 시에나를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혼다 오디세이를 타고 다닌다고 하면은 사커맘이라는 그런 차량의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이미지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. 그렇게 좋지는 않아가지고 미니밴은 사야 하겠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시에나나 아니면은 오디세이를 사기에는 또 그렇게 마음이 내키지가 않아. 그래서 계속 알아봤죠. 알아보니까 미니밴 아니면은 이 SUV를 사야 되겠더라고요. 아무래도 이런 미니밴에 그런 좀 싸커맘 이미지를 좀 벗기 위해서는 SUV밖에 없더라고요. 그래서 SUV를 살까라고 그것도 이렇게 또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 SUV를 또 산다고 하면은 야, 이게 또 SUV는 또 더 많이 기름을 먹거든요. 더 많이 기름을 먹는 데다가 이 미니밴만큼의 그런 공간이 나와주지를 않아요. 아시다시피 이런 SUV들에도 이제 third row CC라고 해가지고 세 번째 10가지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? 세 번째 10가지 의자가 있더라도 맨 끝에는 좀 불편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제 미니밴을 사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SUV는 제쳤죠. SUV 제치고 그리고 이 미니밴 중에서도 이 시에나나 오디세이는 좀 제치고 그리고 계속 또 찾아봤습니다. 무슨 차가 남았을까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남은 차들을 본다고 하면 또 이 미니밴들 중에 이제 미국 미니밴들이 있거든요. 이 다지 캐러반이라든지 아니면 크라이슬러 패시피카라든지 그런 미니밴들이 있기는 있는데
솔직히 말해가지고 너무 구립니다. 너무 구려가지고 그것도 제꼈습니다. 그거를 살 바에야 그냥 어디시나 아니면은 시에나 사는 게 낫겠다 싶었는데 뭐 그것도 싫고, 그래서 다 제끼고 나고 보니까 살차가 없는 거예요. 살차가 없어가지고 아 그러면은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우선 제 그 컨버전 밴을 팔았습니다. 제 사진을 한번 올려드릴 텐데, 이 컨버전 밴을 이렇게 팔고 난 뒤에 큰 차가 없었죠. 큰 차가 없으면서 세단 차량만 있고,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뒤에 또 이 체리니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아기이지 않습니까? 아기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. 왜냐하면은 유모차를 가지고 다녀야 하지 않습니까? 유모차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, 요게 이 크라이슬러의 파시피카라는 미니밴인데, 뭐 좋기는 좋습니다. 좋기는 좋은데, 저거 사느니 그냥 오디시나 시에나 사는 게 낫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, 뭐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고 나니까 살차가 없어가지고 뭐 살까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, 그리고 제 컨버전 밴 팔고 있다가 그렇게 세단만 타고 이렇게 또 다니다 보니까, 그 당시에 아마 제가 이 BMW M5가 있었을 거예요. 아닌가? M5 아니면은 M5 맞죠? BMW M5를 가지고 있었거든요. 이 세단이기는 세단이지만 뭐 그렇게 차량이 크지가 않거든요. 제가 정말 좋아했던 차이기는 하지만 차량이 크지가 않고, 그리고 이 유모차가 또 그 당시에 좀 좋은 유모차를 산다고 해가지고 부피가 좀 컸어요. 커가지고 이 트렁크에 들어가는 게 너무나 작은 거예요. 작아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, 빨리 차를 이 미니밴을 빨리 사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더 열심히 찾아봤습니다. 더 열심히 찾아보고 있으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. 바로 이 머세데스 벤츠 R350라는 게 있는 거예요. 이거는 좀 특이하기는 특이하죠. 완벽하게 미니밴은 아닙니다. 미니밴이 아닌 게, 아시다시피 미니밴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차량 이제 뒷문이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열리지 않습니까? 그거 대신에 이 차는 이렇게 문으로 이렇게 열려요. 차량이 굉장히 더럽죠. 저 애들이 쓰다 보니까 차량이 굉장히 더러운데, 어쨌든 이렇게 문으로 열리지가 않고, 이거는 좀 SUV 같이 이렇게 또 생겼거든요. SUV 같이 생긴 이유도, 이 차량이 그 머세데스 벤츠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던 그 ML 있지 않습니까? 그 ML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, 그 ML을 가지고 SUV 형태가 아니라 세단 형식으로 이렇게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 스트레치를 했거든요. 좀 늘려가지고,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 이렇게 3열 시트까지 있어요. 그래서 이 차량은 총 6명을 탈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싸컬맘 이미지도 아니고, 그렇다고 해가지고 차량이 뭐 세단처럼 작은 것도 아니고, 딱 제가 원하던 그런 차였던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이 차를 신나게 알아봐 가지고 한 두세 대 정도를 본 다음에 이 차를 사게 됩니다. 이 차를 그 당시에 이 차가 한 8만 마일 정도 됐는데, 제가 차량 가격을 한 16,000달러 정도 그 정도 주고 2010년도에 제가 이 차를 샀어요. 2010년도에 16,000달러에 8만 마일 정도 되는 이런 차량을 사가지고,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된 차량이죠. 4, 5년 정도 된 차량에 8만 마일. 그러니까 아마도 이 차량을 리스를 해서 쓰다가 이 마일이 오버가 된 거죠. 오버가 돼가지고 이제 자기가 빨리 팔아야 돼가지고 이제 팔지 않았나 싶은데, 어쨌든 제가 이 차를 먼저 이렇게 딱 산 다음에 또 타고 다니까 뭐 기분이 아주 좋은 거예요. 딱 제가 원하던 그런 차량이었어요. 머세데스 벤츠에다가 뭐 싸커맘 이미지도 없는데, 그런데 안에는 굉장히 넓고, 그래가지고 이거 좋다라고 이렇게 또 타고 다니는데, 그런데 이 차량을 타고 다니다가 한 5개월 정도 지났나? 한 5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 차량이 이 6기통짜리 엔진이거든요. 3.5리터짜리 6기통짜리 엔진인데, 이 차량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. 이 차량에 밸런스 캠샤프트라는 게 있는데, 그게 좀 나쁘다고 합니다. 나빠가지고 잘 망가진대요. 그런데 제 차량이 그런 차량이었던 거죠. 어느 날 이 차를 타고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데, 갑자기 뒤에서 흰 연기가 막 뿌앙 나오더니만 엔진이 뚝 꺼지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엔진을 걸려고 해도 걸리지도 않고, 그때 차량 산지 한 5,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차량이 이렇게 터져버려가지고
야, 멘붕이 왔죠. 네,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그 당시에 제가 차량이 여러 대 있었다, 그냥 고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.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 차량이랑 그리고 아마 M5 그거밖에 없었을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 차량을 어쨌든 고쳐야 했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고쳤습니다. 고치는데 한 5,500불 정도 들었나? 엔진을 다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 안에 밸런스 그 캠샤프트랑 그리고 이 캠샤프트에 달린 그 스프로켓이랑 그 뭐 다 바꾸는데 이 레이버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. 레이버가 한 뭐 반 정도 한 2-3천 달러 들고, 그리고 파트도 한 뭐 2천 달러 들었나?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5,500달러 정도가 나왔습니다.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본다고 하면 제가 이 차를 한 2만 달러 넘게 주고 산 거나 마찬가지죠. 그러면서 2010년도에 이렇게 사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. 그때 가장 크게 엔진이 망가진 뒤로 그거 고친 뒤로는 잘 타고 다니고 있어요. 어쨌든 잘 타고 다니고 있다가 그러다가 저희 애들이 이제 어느 정도 또 크다 보니까 이 차량이 별로 뭐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. 별로 필요도 없고,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이 차량이 많지 않습니까? 차량이 많다 보니까 제가 또 랜드크루저를 또 좋아하고, 그래가지고 그냥 랜드크루저만 타고 다니자라고 해가지고 이 랜드크루저를 샀었을 때 그때 이 차량을 팔려고 그때 했었거든요. 왜냐하면 이제 유모차도 이제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,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이 4명이다 보니까 뭐 이 차는 이제 필요 없겠다 해가지고 이제 원래는 이 차를 팔려고 했었습니다. 그때 대략 한 2016년도 2016년도쯤에 아마 팔려고 했을 거예요. 팔려고 했었는데, 그런데 그 당시에 딱 이 차량의 타이어가 다 단 거예요. 그래서 이대로는 팔 수가 없겠다, 타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타이어가 다 닳아가지고 타이어를 갈았습니다. 그런데 이게 또 타이어를 갈다 보니까 이 타이어가 이 4짝을 다 간다고 하면 꽤 비싸지 않습니까? 제가 그 당시에 한 600불 700달러 준 걸로 알고 있는데, 그렇게 돈을 주고 타이어를 갈고 나니까 타이어가 아까운 거예요. 그래서 야, 이거 안 되겠다. 타이어 어느 정도 좀 쓰고, 타이어가 어느 정도 좀 많이 닳았을 때 이 차를 팔아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. 지금도 어느 정도 타이어가 있어요. 2016년도쯤에 타이어를 샀는데 바꿨거든요. 그 당시에 바꿨는데 아직까지도 타이어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니까 아직도 한 2-3년 정도 더 타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,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차량이 8대가 있지 않습니까? 8대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 차량을 팔아야 돼요. 안 타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막 배터리 계속 죽고, 그래가지고 배터리를 너무나 자주 죽다 보니까 이 배터리 가는데 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. 배터리 하나에 막 200-300달러 하지 않습니까? 좋은 차량의 그런 배터리를 본다고 하면 또 굉장히 비싸요. 그래서 200-300달러씩 이렇게 또 드는 거 보니까 이 차량을 팔아야 되겠다라고 싶어가지고 이 차량을 그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팔려고 했었어요. 왜냐면은 제가 차량을 이제 밖에다 이렇게 또 세워두니까 누가 이렇게 쪽지를 꽂아 두고 가더라고요. 차량을 팔아 달라고 이렇게 쪽지를 이렇게 꽂아 두고 가가지고 그러면은 팔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사람에게 또 전화를 해보니까 저는 이 차량이 또 오래되고, 그리고 제가 이게 한 8-9만 마일 정도에 샀지만 지금 본다고 하면은 19만 마일 정도 됐거든요. 제가 10만 마일을 탔기 때문에 19만 마일에 다가 차량도 오래되고, 그리고 이 밖에를 본다고 하면은 또 페인트도 이 캘리포니아 이 태양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좀 까지고 있고, 그래가지고 한 5-6천 달러면 팔아야지 했는데 이 사람이 3,500달러인가 4,000달러다 4,000달러에 달라는 거예요. 그래서 4,000달러면은 그냥 내가 타고 다니는 게 낫지 않나. 왜냐하면은 제가 이 장거리 여행 갈 때는 또 이 차를 또 자주 타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냥 뭐 안 팔면 되지 하고 이렇게 또 안 팔아 버렸습니다. 안 팔다 보니까 지금 또 와서 보니까 4,000달러라도 받고 이제 팔 걸 그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어쨌든 제가 8대의 차량이 있는 것 중에 만약에 먼저 팔아야 된다고 하면은 이 차량이랑 그리고 이 에코 있지 않습니까? 에코 이 2대를 먼저 아마도 팔 것 같은데, 그러면서 제가 이 차량을 이제 팔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차량을 지금 판다고 하면은 아무래도
지금 뭐 마일리지도 높고 차량도 오래되다 보니까 한 4,000달러 정도 아마 받을 것 같거든요. 뭐 4,000달러, 5,000, 많이 받아, 진짜 잘 받으면 5,000달러고 3,500달러에서 한 4,000달러 정도 이렇게 또 받을 것 같은데, 뭐 굳이 뭐 3, 4,000달러 받고 팔아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. 만약에 제가 또 차량을 산다고 하면은 3, 4,000달러 주고 이런 차량을 살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아직까지 그냥 미루고 있습니다. 계속 미루고 있어요. 어쨌든 간에 제 이 R350에 대해 가지고 지금 생각이 많다, 뭐 어마무시하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팔긴 팔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계속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안 팔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으면서, 그러면서 요즘 들어가지고 이 테슬라 가격이 미치지 않았습니까? 테슬라 모델 3나 이 테슬라 모델 Y의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다운이 되고 있어가지고, 이 테슬라 모델 3를 본다고 하면은 39,999달러에 지금 팔고 있고, 그리고 이 테슬라 모델 Y를 본다고 하면은 47,000달러에 이렇게 또 팔고 있지만, 그런데 또 7,500달러를 또 받는다고 하면은,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2,000달러를 더 얹어주기 때문에 9,500달러를 깔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렇다고 하면은 이 테슬라 모델 Y를 산다고 하면은 37,000달러 정도를 주고 살 수가 있게 되는데, 이거를 팔고 이 테슬라 모델 Y를 살까라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하긴 했습니다. 잠시 하기는 했는데, 그런데 이 새 차를 이렇게 또 산다고 하면은 새 차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인슈런스예요. 인슈런스. 제가 차량을 굉장히 여러 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? 차량을 8대를 가지고 있지만 이 인슈런스를 본다고 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차량은 론이 하나도 없거든요. 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인슈런스를 풀커버로 들을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차량은 전부 다 3자의 이 라이빌리티 온리 인슈런스만 들고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보험 가격이 절반으로 깎이게 돼요. 절반으로 깎이게 되다 보니까 제가 차량을 8대 가지고 있지만 제가 이 모든 차량을 뭐 1년에 10,000마일씩 타지는 않지 않습니까? 차량을 탈 수 있는 그런 마일리지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. 드라이버가 저랑 저 와이프 둘 뿐이기 때문에 차량의 운행에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, 거기에다가 이 라이빌리티 온리 인슈런스를 했기 때문에 인슈런스가 저희 둘 해가지고 차량 8대 해가지고 라이빌리티 온리 해가지고 한 2,000달러 밖에 나오지 않아요. 2,000달러 초반대. 그래서 괜찮거든요. 그런데 만약에 제가 테슬라 모델 Y를 산다? 이게 또 말이 틀려집니다. 이 테슬라 모델 Y를 완전히 생돈을 다 주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론을 해야 되는데, 론을 한다고 하면은 뭐 적어도 뭐 3,000달러 정도 론을 할 거 아닙니까? 론을 3,000달러 정도를 이제 론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또 이 페이먼트가 또 굉장히 세고요. 거기다가 이 새 차를 산다고 하면은, 이 론을 끼고 산다고 하면은 이 차량이 제 차량이 아니라 은행 차량이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풀커버 인슈런스를 들어야 합니다. 그리고 이 풀커버 인슈런스를 든다고 하면은 어찌됐든 간에 이 차량이 아무리 많아도 이 엄청나게 이 인슈런스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. 인슈런스도 올라가고, 거기에다가 전기 차량을 본다고 하면은 캘리포니아에서 이 전기 차량들에 대한 레지스트레이션 피가 얼마인지 아십니까? 1년에 레지스트레이션 피가 700달러예요. 700달러가 넘어가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너무나 비싸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새 차 사는 거는 우선 그냥 접었고요. 제가 뭐 아시다시피 제 채널을 보시다시피 좀 어마무시하게 잘 되는 채널도 아니고, 그냥 이제 미국에 계신 한국 분들만 보는, 구독자 한 4만 명 정도 되는 그냥 뭐 그렇게 크지 않은 채널이기 때문에,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유튜브로 버는 걸로 생활도 되지가 않습니다. 생활도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 테슬라 모델 Y 사는 거 포기하고, 그리고 이 머세데스 벤츠 이 R350도 웬만하면 그냥 팔지 않고 그냥 타고 다니다가 이제 망가지면은 그냥 고치는 가격이 비싸다고 하면은 그냥 버리는 게 낫지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결론은 뭐다? 이 R350 그냥 뭐 망가질 때까지 그냥 타고 다니는 게 낫지 않나, 그냥 돈 안 쓰는 게 최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 캘리포니아, 여기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 지금 좀 경기 침체이거든요. 이렇게 경기 침체이다 보니까, 이렇게 경기 침체일 때는 돈 안 쓰는 게 최고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출은 웬만해서는 늘리지 않도록 하도록 하면서, 이 차는 그냥 계속 타고 다니면서, 만약에 망가진다고 하면은 뭐 고철로 팔던지 그렇게 하고, 이 테슬라 같은 것들은 생각하지 말고 기름 같은 거 좀 비싸기 때문에 그냥 에코 많이 타고 다니고 그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
예, 그렇습니다. 예, 오늘은 제가 이 머세데스 벤츠 R350에 대해 가지고 한번 주저리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. 오늘 제 아들도 지금 이 테니스 레슨을 받고 있고,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 밖에 나오면서 이 R350에 대해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면서, 그러면서 R350 이 차량에 대해 가지고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여기인가 누르신다고 하면은 제가 리뷰를 한 거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. 어쨌든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R250에 대한 이런 이야기 또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그리고 내일 봐.